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잠시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 부작용이죠. 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생 청소원들을 그 정규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학 측은 재정이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대학들이 그럴 대학들인가요? 정말 너무합니다. 돈 많다고 하고 핑계예요. 있고 좀 그렇게 듣고 있는데 대학가뿐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또 비용을 줄여야 한다면 좀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면 좋겠지만 이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부터 좀 줄인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또 수당을 줄이거나 뭐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월급을 깎는 이런 그렇죠. 꼼수들도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최저임금 인상 정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안정이 되려면요.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또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재정적인 부담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근로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까지 높이게 된 거니까요. 고용주들이 좀 더 이거를 받아들이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좋게 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잡정보센터 목요일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예.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새해가 돼도 100만 개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원한 기업에서는 너 탈락했어 라고만 얘기할 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실정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추측만 무성한데 그렇습니다. 사이다 같은 또 방송이 준비되어 있죠. 네.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오늘 셋째 날 함께 하겠습니다. 면접 컨설팅 한 날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역시 세게 강경원 강사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처음 뵙는 거죠? 네, 처음 봅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잡정보센터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먼저 그 두 분의 아나운서를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셨군요. 실제로 보게 되니까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멋있습니다. 진심입니까? 아, 네, 물론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재작년까지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또 이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러셨군요. 예, 인사 쪽의 업무만 좀 진행을 하다가 예.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좀 고민을 어디 들어주고. 계셨었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좋은데 많이 계셨네요. 네, LG CNS, 그다음에 뭐 쌍용정보통신, 그리고 풀무원에서도 좀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셨군요. 보니까 인사팀과 경영지원본부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네, 좀 임원진들이 바라는 그렇죠. 취준생들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확실하게 아실 것 같아요. 전문가실 것 네, 같아요. 뭐 경험만으로 사실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 이하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사실은 이제 채용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글을 쓰는 글쓰기, 자기소개죠. 그다음이 필기 시험으로 이제 학습 능력을 검증하고 세 번째로 이제 최종 관문이 말하기입니다. 사실 이 말하기를 사실 뭐 두 분의 아나운서처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말하기의 핵심은 뭐 여기 미래 학생도 알겠지만 할 말과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게 면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인성과 직무 관련된 면접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 정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말이 참 구분하는 게 쉽지만, 정말 쉽지 않은 않은 일인데 실제로 뭐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좋은 컨설팅도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이 그런 시각차를 좀 잘 이해하고 임원진이 원하는 어떤 신입사원으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오늘 방송 통해서 잘 배워가길 좀 바라마지 않으면서 2018년 왜 떨어졌나 시즌3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4흘째 만나게 됩니다.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분인데요.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신 김미리 취업준비생 오늘 세 번째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의상을 좀 빼입고 오셨네요. 예. 네, 오늘 모의 면접이지만 실전처럼 임하기 위해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으로 보는 모의 면접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걸 더 발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3일째인데 오늘이 왠지 제일 떨릴 것 같은데 오늘이 어때요? 제일 떨립니다. 오늘이 제일 떨려요. 네. 세 번째인데. 네. 뭔가 상기돼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방송은 떨지는 않았고 오늘은 본인이 이제 면접 안 하던 면접을 하기 때문에 네. 내용에 대한 떨림이어서 항상 우리 미리 학생은 왜 제가 그 말씀 드렸냐면 그 내용에 대한 집중,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 좋았다 그런 말씀 드린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씨가 지난 하반기 공채 때 면접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다 서류 광탈 아니었으면 서류 통과하고 나서 필기해서 안 됐기 네. 때문에 면접까지 실제 가본 적이 없어서 없어요. 지금 떨린다고 했는데 어떤 정리를 좀 잘 했는지 또 워낙 또 어제 자기소개서를 10점 만점 받은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준비에 대해서는 아주 똑 부러지게 하는 분이어서 네. 김한희 캐스터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미리 씨는요, 지난 하반기에 공기업과 사기업 그리고 은행권을 준비를 했었죠. 그중에서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직 이제 면접 준비한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리 씨는 면접 준비 자료에서 목차를 두고 준비한 게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 기출 질문 및 예상 질문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네, 각 카테고리에서 세부 항목들을 짚어가면서 면접 준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직무 및 자소서 관련 예상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질문을 총 30개가량 뽑았는데요. 그중에 4가지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이 법학이 아닌데 직무 수행 중에 법학 지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LH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년간 세무사 시험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세무사 시험은 더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인지 지원자 중에 세무사 합격자도 있는데 본인을 왜 뽑아야 하는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미리 씨는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한 것일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수에서 네, 압도를 하는군요. 30개나 준비를 30개 했네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미리 씨는 역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꼼꼼함이 돋보이는 스타일이어서 오늘 면접이 떨린다고 했습니다만 네. 어떤 또 똑부러짐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부담이 되겠죠? 네, 부담됩니다.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출연하는 취업 준비생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면접 준비자를 달라고 하면은 또 이제 기업 관련 자료도 있겠고 직무 관련 자료만 정리된 파일을 주는 친구도 있고 또 네. 예상 또는 기출 질문까지 뽑아서 주는 그러니까 하나를 준비해 달라 하면은 둘을 주는 친구가 네. 있고 한 반만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목차까지 달아가면서 만든 자료는 이번이 역시 또 처음이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면접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강사님, 아까도 네.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에 차이가 있고 또 네.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기업에서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말,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준비한 질문들 보니까 어떠세요? 원하는 질문인가요? 기업들이? 네, 질문 상당히 잘 뽑았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취준생들에게 사실은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상 질문을 좀 뽑아봐라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예상 질문을 뽑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출 문제라고 하죠. 그 회사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뽑아보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본인의 자기 소개서를 토대로 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음. 볼 때 10점 만점에 몇 점? 9점? 9점. 네, 네. 근데 와. 경원 쌤이 이제 이거 처음 하신 거니까 네네. 그 비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후하게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제도 그 10점 받고 아주 그러게요. 지금까지 거의 최고점을 받는 친구여서 예전에 이제 요거 이 방송 통하지 네네. 않고도 다른 여느 그 이제 네네. 면접생 준비생들이나 이제 그걸 취업 준비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1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제가 버퍼를 좀 뒀는데 결국에는 왜 떨어졌나는 왜 붙지 못했나 어. 네.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군요. 하면 결국 1점도 크지 어.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뭔가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시네요. 1점이지만 네. 그 1점이 중요해서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고 붙었다의 당락을 가르는 것 네. 때문에 오늘 미리 씨는 그 1점에 이 1점이 뭔지를 부족한 1점을 저희가 채워간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과 기업의 시각 차이가 좀 다르잖아요. 네. 굳이 봤을 때 보셨을 때 이런 답변은 좀 곤란했다는 걸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그 정보로 보여줬던 그 4가지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제 세무사를 3년간 공무했다. 이 부분은 사실 면접관의 어떤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3년간 공부했다고 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인의 진로가 과연 기업체에서 회계 또는 세무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거는 없나요? 네, 뭐 다른 부분들은 뭐 답변을 잘 했습니다. 아,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정리한 자료를 좀 보니까 네. 사실 한 20여 개의 질문을 했는데 뭐 미리 아직 답변 준비를 못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준생과 기업 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준비할 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취준생들이 보통 면접 준비나 자소서 쓸 때 실수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면접이니까 예. 면접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네. 사실 직무의 내용이라는 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저희 직업 방송에서 많은 어떤 자료들과 또 강사님들이 설명을 하지만 일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본인이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결국에 1차 특히나 실무 면접에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총평을 해주셨고요. 일단 문제는 실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트레이닝을 잘해서 저희도 뭐 아나운서 준비할 때 보면은 이제 막 스터디 때 그렇게 뭐 유창하게 네. 얘기해도 시험장 가면 뭐 머릿속에 아무런 맞아요. 기억도 안 날 때가 네. 많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해버린다거나 어떤 치명적인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하나로 합격과 탈락의 네. 당락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모의 면접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모의 면접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미리 씨? 면접 스터디 경험이 없어서 이번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네. 네. 왜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기소개서를 11월까지 계속 이렇게 하루 이틀 간격으로 쓰게 되었고 필기도 중간중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면접만 따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전엔 또 계속 세무사 준비했기 때문에 네. 스터디할 네. 시간이 없었겠군요. 그러니까 네. 혼자 공부하는 건 좀 익숙한 타입이어서. 네. 그죠? 오늘 정말 첫 모의 면접인데 기대되네, 정말. 네, 오늘 예. 어떤 기업, 어떤 직무로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은 저번 하반기에 지원했던 하나에너지의 음. 회계 직무를 선택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어제 저희가 그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어떤 방향성으로 접근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피드백도 받은 그룹이 바로 네. 이제 이 하나에너지 회계 직무였는데요. 일단 그렇다면은 저희가 똑 부러진 김미리 씨의 본격적인 면접을 시작하기 앞서서 1분 자기소개부터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미리 씨, 네. 시작하게. 안녕하세요. 이번 하나에너지 경영 지원 중 회계 직무를 지원한 김미리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에너지를 알게 된 계기는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경영학 중에서 원가회계 과목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이나 생산 기업에 대한 원가 분석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하나에너지가 저의 관심을 가진 전공과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근거로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강점인 전공 분야를 들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더욱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세무사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더 준비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노무법인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문서 작성 능력과 또 세무 신고 기간이나 법률 근거를 찾는 경험을 쌓아서 앞으로 하나에너지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분명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면접관님과 더 많은 소통을 할 다음 질문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저의 1분 자기소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땠어요?
조금 더 간결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간결성.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네. 뭔가 김미리 씨는 그런 그 뭐라 하죠? 저희가 외워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말하는 느낌이 본인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전 그걸 굉장히 좀 중시하는 네. 편인데 그게 물론 시간은 좀 한 2, 30초 오버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것. 다만 좀 아쉽다면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이 좀 있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약간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절어 있었다는 거. 그럼 그런 전문가 부분이-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쌤. 저희 느낌이 그랬습니다만 어땠습니까? 네. 일단 그 회계 직무의 어떤 그 성향, 예. 예. 그 차분하고 침착함. 음, 이것은 뭐 일단 긍정적으로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군요.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 30초 정도 이제 초과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풍부하게 담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예. 1분 자기소개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결국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집에 왜 왔을까? 네. 예, 그런 동요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엇을 들고 왔을까? 선물을. 세 번째가 뭐 하고 놀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계기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공 분야와 이제 어떤 그 실무적으로 또 세무사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실무적인 어떤 경험들을 좀 일부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정도 본인의 좀 강점을 좀 더 간결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결국에 구체적으로 하나에너지에 입사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 하우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쉽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우트에 기여할 대한 부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그렇죠. 조금 더 간결하게 어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땠어요? 1분 자기소개 해보니까. 너무 많이 떨렸고 제가 그 문자적으로 준비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강점을 더 부각하지 못하고 다른 부연된 말들을 네. 더 많이 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알겠습니다. 더 당당하게 본인이 하고자 했던 말 중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주고 짚어줬다면 훨씬 더 차별성이 있었을 텐데 주저주저한 느낌 약간 이게 좀 그렇게 들어서 네. 그리고 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처음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처음인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한 어쨌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로봇이 느낌이 아니었어서 아니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1분 자기소개를 들어봤기 때문에 강경원 쌤의 모의 면접 뭐 하시는 분은 뭐 원래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거고 실전 같이 뭐 중간에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실제 면접 같이 지금부터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김예리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회계 세무 직무에 이제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이 회계 세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네. 역량을 그냥 우선순위로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우선 지식으로는 하나에너지에서는 연결과 KIFRS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역량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뭐 엑셀 작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한다든지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떤 수익 인식 기준을 놓쳤을 때 어떤 기업의 수익에 있어서 뭐 이익이 되는지 손실이 되는지 이것이 다음 투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본인이 이제 설명한 지식 중에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IFRS. 네. 이 IFRS와 코리아 갭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차이는 국제 회계 기준은 어떤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그 안에서 기업마다 유동성 있게 중요성을 판단을 해서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이 있고 또 한국에서 하는 회계 기준은 좀 더 규칙주의에 가까워서 명확한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재경 쪽, 재무 쪽에서는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본인의 엑셀 수준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저의 엑셀 수준은 상급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통해서 훈련 기관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훈련을 받았고 이번에 필기 시험은 합격하고 다음에 이제 엑셀 실무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피벗 테이블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배열 수식을 통해서는 개정 과목마다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에너지가 최근에 환율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환율 변동에 의해서 한화에너지의 어떤 경영상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하나에너지는 제가 조사하기로는 그 유연탄을 매입할 때 통화 선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요새 그 환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선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 환율보다 지금의 환율이 더 낮아진다면은 선도 계약을 통해서는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환율에 따른 차익과 차손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은 계정에 어떻게 관리를 해요? 사실 좀 고급 회계에 좀 속하는 거라서 네. 조금 특히나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본인이 이 재무회계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결산 업무와 세무 업무. 네. 본인이 세무사를 3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세무 업무에 보다 더 강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재무 회계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세법에 정해진 것에 있어 차이점을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이 나중에 수익 인식과 세무 신고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무 쪽이 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무 관련된 지식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비용과 부채는 어떻게 다릅니까?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에 반영하는 것을 좀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자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의 영업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구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장의 비용화를 처리하는가 아니면 차차 이것을 점차적으로 비용화를 처리하는가의 차이가 있어서 회사 손익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입사를 해서 직무 수행을 할 때 예상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에너지에서 진행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 회계 처리가 있을 텐데 어떤 엔지니어 부서와의 직무 순환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시행하는 시기와 제가 회계를 인식하는 그 시기에 차이가 생길 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무회계는 사실 결산 세무 업무는 현업에서 네. 모든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정리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 후행으로 하는 업무들입니다. 네. 만약에 어떤 결산 업무를 빨리 수행을 해야 되는데 현업에서 이 자료들이 취합이 잘 안 될 때 네. 미리 씨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현업에서 필요한 자료가 다 취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자료가 다 취합된 후에 오류 수정이나 오류 수정을 통해서 다시 결산 분계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에너지의 인재상 세 가지를 알고 있겠죠? 네.
네, 뭐죠? 세 가지는 도전과 헌신과 정도입니다. 네, 그 중에서 도전은 무엇이라고 미리 씨는 정의를 하고 그 정의에 근거해서 어떤 사례 하나를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생각한 도전은 어떤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경험 중에 도전적이었던 경험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 임대료를 구하지 못해서 사무실을 얻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보통의 기존의 방법이라면 대출금을 받아서 어떤 사무실을 구하는 방향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임대료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청년 사업자들에게 무료로 사무실을 개방하는 정책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K-스타트업과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접 찾아가 방문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무료로 사무실을 얻어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미리 씨가 네. 세무사에 대한 이제 공부를 3년간 했는데 이제 입사하면 세무사 이 부분은 이제 미련이 없는 건가요? 세무사를 준비했던 이유는 회계와 세무 직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 갖춰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입사 후에 이러한 것들을 실무적으로 더 경험을 하면서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쌓는 것이 된다면 굳이 세무사를 더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만약에 본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여수나 어떤 군산 사업장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혼자 의사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누구랑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나요? 보통 부모님께 먼저 그런 타지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보증금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상담을 하겠지만 어떤 저의 앞으로의 그 커리어와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꼭 입사해서 일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는 저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10분 정도였죠. 전 자꾸만 감동을 하는 것 같은데 감동이라기보다 그동안의 친구들이 워낙 긴장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워낙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의 어떤 취업 준비생들의 전형이라 생각했을 때 미리 씨는 진짜 그거보다는 좀 약간 더 위에 있는 느낌? 굉장히 되게 전 자기 말을 한 것 같아서 아까부터 계속 그 느낌이 좀 좋았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네, 저도 정말 좋게 봤고 또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좀 어려웠던 질문들, 직무 그래요. 관련 또 전공 관련 질문들이 나왔는데도 딱 하나 또 막혔어요. 차근차근하게 딱 하나 대답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은데요. 한번 쌤의 총평 먼저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사실 그 자기소개서에서 소위 광탈이라고 하고 뭐 여러 공공기관과 사기업에 지원했던 경험을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면접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 사실 뭐 전반적으로 면접을 되게 잘 보는 이렇게 하면 보통 네. 붙어요? 붙을 가능성이 커요? 뭐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네, 네.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되게 현직자분께서 얘기해 준 네. 거였는데 일단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아까 9점 줬죠? 네. 그 준비는 9점이었고 네. 실제 이제 면접한 9.5? 9.5, 네. 0.5점 0.5 추가됐네요. 야.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본인은 어땠어요 하면서? 맞아요. 일단 소감 좀 들어볼까요? 하면서 어땠어요? 일단 직무나 그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좀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거에 준비를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솔직히 고급 회계 과목은 세무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회사에서는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부족해서 보지 않았던 것은 좀
약하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게요. 그런 것마저도 다 보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랐지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보다는 네. 그거에 대한 또 어떤 임기응변성의 대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드는데 네. 일단 경원 쌤께서 잘한 부분은 좀 짧게 얘기해 주시고 네. 이것만은 좀 0.5점에 대한 부분들 네. 아까 얘기했던 네. 1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제가 이제 사실 질문한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면접의 질문 유형입니다. 사실 직무에 대한 질문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질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질문인데 사실 뭐 다 보셨겠지만 면접에 대한 답변 내용을 상당히 충실하게 또 간결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뭐 좀 지적,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보다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은 앞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부분 여전히 본인의 어떤 지식의 경험으로서 무엇을 배웠는지 결국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학문을 지식을 세무사 3년 동안 배웠을 텐데 저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식에 대한 질문들 이제 상당히 답변을 잘했어요. 사실은 다른 어떤 여느 취준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그 수준 자체는 높은 편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본인이 어떤 업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한다고 하면 거의 경력 싸움 같은 신입의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하나 좀 고급 회계 부분 네, 네.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고 묵묵부답이었잖아요. 이럴 때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면접은 사실 면접관들이 뭐 저도 이제 예상 질문을 좀 뽑아봐서 했지만 사실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질문을 하나 못했다고 해서 면접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네, 가끔 그 모른다고 말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면접자가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이런 질문 받으면 답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질문도 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 부분, 네. 너무 이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기본적으로 약간 그 하시면서 우리 미리 씨는 어떤 뭐 이미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말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뭐 좀 그러니까 내용 외적인 부분은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형식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내용에서는 앞에서 이제 피드백을 드렸고 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강단, 그 강약을 좀 조절하는 부분들은 완급이 좀 네, 없었다. 네. 조금 너무나 이렇게 좀 무료하게 이렇게 그래요. 밋밋하게 이제 말을 하는 표현력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5개 T 정도이고요. 그렇죠. 크게 어떤 면접의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플러스 옵션으로 있으면 더 좋을 네. 거지 그게 네. 없다 해서 뭐는 아니다라는 네, 그런 개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큐멘 프로그램으로 치자면 약간 다큐멘터리 느낌이에요. 진정성은 있는데 큰 재미는 없는. 네.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잠을 오게 하는. 그래서 좀 뭔가 좀 완급 조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하나만 더. 네. 예, 일단 네. 되는 친구들을 이제 상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이제 네, 네. 상향에 있는 위에 네, 있는 네. 친구들을 잡아야 될 텐데 그 친구들과 비교를 하자면 이 부분은 어떤 경쟁력이 있고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게 있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뭐 다른 직무도 다 동일하지만 네네네. 재무회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질문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현업에서 자료들을 취합을 해야 그 다음에 결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로 월말, 분기말 이럴 때는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 또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좀 어필한다고 하면 보다 더 어떤 단순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할 줄 알고 이 업무가 내 적성과 또 제 열정을 좀 이렇게 자극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 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경원 쌤의 신의 한 수 듣도록 듣고,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신의 한 수보다는 인간의 한 수일 것 같고요. 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회계, 세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소위 그 직무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도 한번 온라인 교육이든 오프라인 교육이든 한 번쯤 들어보는 걸 좀 권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각 직무별로 보면은 여러 어떤 포털에 보면 커뮤니티, 카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현업에 있는 재무 회계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어떤 내용인지 정도를 이해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뭐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에서도 충분히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